올해 6월에 열린 마덱스 2023 세계 각국의 군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인들도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충격적인 기술이 공개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절대 한국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던 기술이 버젓이 한국 KDDX 모델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에 빠진 미국은 진실을 알게 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KDDX의 실체와 그 성능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내 언론은 이번에 발령을 받아 한국을 떠나게 된 주한미군 해군 사령관 마크 셰이퍼에 대한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취임한 마크 셰이퍼 준장은 조부와 외조부가 모두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데다가 본인도 한국에서 복무하게 되면서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는데요. 복무 기간 동안 민팩 훈련 등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많은 정을 쌓았다고 하죠. 그런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역량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상륙전, 수상전, 대잠수함전, 해병대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정 상급이다라며 한국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덧붙여 지휘관들이 매우 똑똑해서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하드웨어와 결합하고 그것을 실전에 도입하는 데 탁월하다. 독도함, 마라도함, 잠수함, 이지스함 등 세계적인 수준의 장비들이 단 한 세대만의 해군에 도입되었으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 엄청난 발전 속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도 한 게 한국 해군은 장비를 확충하는 추진력과 그 장비의 수준까지 통틀어서 국력 대비 엄청난 속도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 한 번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준 자리가 있었죠. 바로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입니다. 국내 최대 해양 및 방위 산업 전문 전시전인 이번 행사에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12개국 140여 개 방산업체가 참여해 지난 전시회에 비해 50% 이상 규모가 늘어난 것은 물론 이번 전시회를 통해 향후 한국 방산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기술들이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화제의 중심은 KDDX. 한국형 구축함 모델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형 구축함의 미래무기 체계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KDDX는 탄도탄 추격 요격 임무와 해상 대공방어 능력, 대잠수함 작전 능력 및 대지 공격 능력을 주 임무로 삼는 구축함으로 이 수준은 현재 해군 최고 성능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동등하거나 어떤 부분은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최초로 통합 마스트를 채용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 시스템이 만드는 통합 마스트에는 두 종류의 A사 레이더 및 전자광학 탐색 장비, 피하 식별 장비, 전자 지원 장비 등 첨단 장비가 거대한 피라미드형 구조물 하나에 모두 달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조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편의성도 크게 늘어 전파 도달 거리 및 통신 효율 향상에 큰 기여를 했으며 스텔스 성능도 높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 역시 KDDX에 달려 있어 활용 면에서도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할 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통합음탐기 부분이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본 많은 이들은 KDDX에 달릴 것으로 보이는 음탐기의 수준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이 수출을 거부한 최신 장비가 KDDX에 버젓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기겁했다고 하죠. 현대 해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탐색 기능, 통합음탐기의 성능입니다. 사전에 적군이 침투하는 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할 수 있다면 전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통합음탐기에 소나 기술은 극비에 붙여져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공개를 꺼리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라 할 수 있죠. 미국은 발전된 소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한국 역시 과거 건함 계획을 세우면서 미국에게 소나 장비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며 소나 장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알레이버크급에 탑재된 SQS-53C HMS를 미국에게 거듭 요청했으나 미 국무부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스스로 소나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 미국 기술 자료를 뒤져가며 기술을 성숙시켜 한국형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우여곡절을 거쳐 한국은 한국형 통합 소나 장비를 개발하기에 이르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KDDX에 들어가는 통합 소나는 크기에 제약이 있는데 한국형 통합 소나 장비는 대형으로 개발되었기에 소형화를 다시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난관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자들은 개발을 멈추지 않았죠. 그 결과 이번 KDDX 모델을 선보이는 마덱스 2023 자리에서
소형화된 통합 소나 장비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와 SQR250K MFTA 소나도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는 유럽에서 자주 쓰이는 소나로 원하는 심도까지 소나 본체를 이동할 수 있고 1kHz 이하의 핑을 쏘아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100km가 넘는 탐지 범위도 자랑합니다. 한편 한국이 얻으려 했으나 거절당했던 미국 알레이버크급 SQS-53C HMS는 해저면 반사파 소나로 해저 바닥을 향해 액티브 핑을 발사하면 액티브 핑이 해저 바닥과 해수면을 왕복, 적 잠수함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용이 간편해 미 잠수함의 보편적인 소나 시스템이죠. 하지만 VDS와 다르게 SQS-53C의 경우 고출력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송신하는 것도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용 전력 역시 500kW에 달할 정도로 6,000톤급 구축함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전력 소모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KDDX에 넣은 한국형 통합음탐기 시스템은 미국 해군의 자랑인 해저면 반사파 기술과 유럽의 기술인 견인식 저주파 능동소나를 모두 사용하는 유일한 모델입니다. 미국의 거절을 계기로 한국의 독자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한국 기술자들은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밖에도 KDDX에는 예인음 탐기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TASS는 정밀한 소형 음파 탐지기들이 설치된 두꺼운 와이어를 한미에 길게 내려서 끌고 다니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예인음 탐기 역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것으로 얕은 바다인 서남해와 심해인 동해가 공존하는 한국 해역의 대잠 환경에 맞춰 최적 운용을 할 수 있게 개발한 것이죠. 서해의 경우 수심이 얕아 중량 케이블을 길게 내릴 수 없어 300m 경량 케이블을 적용, 함선의 방사소음이 센서에 미치는 간섭을 최소화해 탐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소나를 개발한 결과 미국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물건이 등장한 셈인데요. 현재 KDDX에 달릴 것으로 예측되는 한국형 통합음 탐기의 경우 미국과 유럽, 심지어 전 세계를 다 합쳐도 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현재 최고 수준의 통합소나 시스템으로 알려진 미국 캡타스4 시스템과 동급, 어쩌면 그 이상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도 못한 미국은 한국의 놀라운 소나 시스템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나 시스템 외에도 KDDX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미국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스텔스 부분에 있어서 KDDX는 미국 DDG-1000 주말트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미 해군은 추진 중인 함대 건조 계획과 노후화된 함대 교체 계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군의 요건에 맞는 함선 제조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 관계자 중 한 명은 한국이 개발한 KDDX를 보고 KDDX 최종 모델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면 기존 미국 함정 대신 KDDX 모델을 선택, 이를 수입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의 해양 굴기에 맞서 현재 미국도 대규모 함대 건설 및 노후화된 함선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와 해군은 이 교체 과정에서 번번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현재 2,550억 달러를 들여 두 번째 컬럼비아급 잠수함을 포함 9척의 전투함 신규 구매, 연안 전투함 2척 구매와 더불어 오래된 선박 8척을 선정, 이를 퇴역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로 진행되는 미 해군의 구매 및 교체 사항은 미 의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아무리 중국과의 대결 때문이라지만 이 정도로 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이 과정에서 한국의 KDDX를 사용한다면 비용 면에서는 물론이고 성능 면에서도 미 해군의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구축함이라고 미 해군 내부에서 평가를 한 것이죠. 어쩌면 미 해군이 KDDX를 구매해 자국 함대의 주력 모델로 쓸 수도 있었던 상황. KDDX 설계가 가격 절감 차원에서도 최고 수준인 것을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던 통합소나 시스템의 소형화에 더불어 초기 설계에서 관통형 함수를 선택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전통적인 형상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죠. 함교의 외부 견시 통로가 확장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과거 설계에서는 견시병이 쌍안경으로 견시할 때 배 앞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었으나 이제는 확장되어 견시병이 함 앞부분과 뒷부분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시위즈2가 한 대에서 2대로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수직 발사기 위치가 달라진 모습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수직 발사기 위치가 바뀌면서 함의 균형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말끔히 해결된 것이죠. AW159 와일드캣과 MH60R 시호크 헬기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마리논 기반 해상작전 헬기 수납도 이번 KDDX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성능 개선은 물론이고 세계를 놀라게 할 기술까지 탑재한 KDDX의 실체 덕분에 한국형 구축함 사업은 이제 한국만의 일이 아닌 세계가 주목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중 모두 양국의 전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KDDX가 이 대결에 있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